자, 지금부터는 민주당의 성비 관련, 민주당이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어제 오후 늦게 민주당 지도부가 직접 국민에게 고개를 숙여 사과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민주당 지도부의 사과 메시지 어떠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안주 의원을 제명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사유는 당내 성비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또 사고가 터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대표해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현재 의혹이 제기되어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진상을 밝히고 예외 없이 최고 수준의 징계를 하겠습니다. 여성을 온전한 인격체로 보지 않는 잘못된 그런 의식을 반드시 도려내겠습니다. 피해자께서 국민들께서 됐다고 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습니다. 감히 용서를 구할 엄두도 나지 않습니다. 국민께서 내리시는 질타와 비판을 반성하는 마음으로 받겠습니다. 더 꾸짖어 주시고 비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민주당의 잘못이고 저희들의 책임입니다. 거듭 엎드려 사죄드립니다. 다시 한번 피해자분과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사죄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지웅 비대위원께 먼저 질문을 드려야겠어요. 어제 오전에 비대위회의가 열렸던 겁니까? 네. 예, 어제 오전에 비대위회의가 열려서 어제 기자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전에 이런 어떤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기자들이 대부분이었을 것 같고, 네. 그래서 박안주 의원 제명 사실, 그러면 그 조사가 제보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당 차원의 조사가 이루어지고 제명 결정이 이루어지고 이런 어떤 일련의 과정들이 좀 궁금한데 말이죠. 그러니까 저도 비대위 회의가 진행되기 전까지는 이 내용을 몰랐습니다. 어제 오전. 네, 저 비대위원이긴 해도 그러니까 윤리감찰단의 내용은 사실 위원장에게 직보되지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 내용이 전달되는 것이 피해자로 하여금 어떤 위축감을 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저도 비대위 회의가 진행되면서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처분을 하게 된 것이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4월 말에 젠더센터에 신고된 걸로 알고 4월 있습니다. 말에. 네, 그렇게 돼서 감찰 지시를 했고 그 감찰 결과가 나오자 긴급하게 비대위를 열어서 제명 처리를 한 것입니다. 당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로서는 제명 처리가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인데요. 근데 이것만으로 저희도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 올해 처음으로 만들어진 인권센터에 이 내용을 알리고 더 나아가서는 국회 차원의 윤리위에 이 사안을 올려서 윤리위에 올라가게 되면 윤리자문위가 열리게 됩니다. 외부위원으로 구성되는데요. 거기서 적절한 처분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윤리 전체 회의에서 뭔가 이제 이 의원의 자격 관련한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것이 정리되게 되면 본회의에 올라가서 의원의 직이 상실되는 것까지도 사실은 염두에 두고 저희 역시 처리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박안주 의원을 그러면 국회의원직 박탈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다. 민주당은 그것까지 각오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네네. 정의당이 사실 요구하는 게 그거잖아요. 네. 민주당이 제명한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렇게 정의당이 비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여기까지가 맞습니다. 그리고 최대의 조치를 한 것이 맞고요. 근데 그것을 넘어서 국회 차원에서도 사실 지금 보도된 내용을 사실로 한다고 하면 저는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을 직을 계속 유지하는 것 자체가 저는 앞으로 문제될 부분이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국회의원직을 제명하는 것까지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안주 의원이 조사 과정에서 나의 생각과 입장은 이렇다라고 어떤 설명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까? 어제 회의에서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까? 저희는 직접 그것을 듣거나 하진 않았고요. 윤리감찰단에서 조사한 내용에 을 가지고 기반해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내용을 들은 바는 없습니다. 예, 상당히 민주당으로서는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국민의힘에서는 공세를 폈는데 어제 오전까지 국민의힘의 논평이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국민의힘도 아마 사실관계 파악하고 이걸 어느 정도 수위에서 비판을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워낙 충격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진상을 파악하는데 조금 시간이 소요된 것이고요. 어제 오후 이후로는 활발하게 비판 논평이 나왔죠. 그중에 제 눈길을 끌고 네티즌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은 건 이거는 완전히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이 N번방이 아니라 M번방 잡으로 민주당 간 거 아니냐. 네. 더불어민주당의 M을 박지원 비대위원장을 있게 한 N번방 추적에 빗댄 겁니다. 결국 민주당에 추적해야 될 성범죄가 많아서 그걸 파헤치기 위해서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간 거 아니냐는 다소 조롱 섞인 비판까지 들을 정도로 민주당의 성범죄 문제는 너무나 심각합니다. 저는 여기서 성비위라는 단어를 민주당이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것부터 반성의 여지가 아직은 없구나라는 걸 느끼는데요. 네. 성비위라는 것은 성범죄라는 명확한 범죄 혐의를 굉장히 축소시키기 위한, 은폐시키기 위한 어떤 언어 장난, 이 말장난에 가깝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과거에 이 박원순 전 시장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이라고 불렀던 그러한 언어 도단과 매우 유사한 패턴으로 성비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분명하게 성범죄라는 단어를 쓰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광역자치단체장 3명을 성범죄로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성 없이 이런 성범죄가 당내에서 터져나오고 박안주 의원뿐만이 아니라 다른 의원들의 성범죄나 2차 가해까지 본물처럼 터지고 있는 것, 그야말로 선민의식으로 정치를 냈던 민주당 86그룹, 운동권 그룹의 어떤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사건이라는 생각이 들고, 한 가지 제가 첨언하자면 네.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민주당이 국회의원 제명 박탈에 나설 수 있습니다. 지금 국회법상 국회의원직을 박탈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00명이 동의하면 국회의원 박탈시킬 수 있는데요. 지금 160명 이상의 의석수를 가진 민주당이 국회에서 제명에 동의하게 되면 나머지 40석은 국민의힘이 당연히 채우고도 남지 않겠습니까? 과거 대선 전에 민주당 같은 경우는 윤미향 의원과 이상직 의원 제명하겠다고 했는데 대선 끝나고 나니까 언제 그렇냐는 듯 누구도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선 전에 했던 약속을 지키면서 이상직 의원이야 이번에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났지만 윤미향 의원과 박원주 의원을 함께 국회의원직 박탈하겠다고 본회의에 상정한다면 국민의힘도 동의해서 200명 충분히 채우고 제명할 수 있는 그런 키는 민주당이 지금도 잡고 있는 셈입니다. 예, 일단 성비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것도 뭔가 축소하려고 하는 민주당의 의도가 있다라고 장해찬 단장이 지적을 했는데 권지웅 비대위원 생각은 어떠세요? 이 부분 저도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특히 성범죄 관련한 것이 그 사건을 어떻게 규정하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그것을 규정하는 과정에 그 사실관계를 또 알려드려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저는 이렇게 쓰지 않았나 싶은데 말씀하신 지적 조금 더 저도 검토해보고 예, 비위라는 말이 찾아보면은 법의 어긋남 또는 그런 일이라고 네. 돼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흔히 성범죄, 성폭력 이렇게 사용을 많이 해왔었죠 그동안. 네, 네. 예. 그러면 그 부분은 저도 고려해서 예. 시정할 일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런 게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사건이 발생한 것 자체가 매우 안타깝지만 더 걱정이 되는 건 이 사건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이런 사건을 다시 재발하지 않게 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저희의 과제예요. 그리고 그건 저의 과제이기도 하고요. 이 사건을 명명백백하게 잘 처리해야 저는 이 같은 사건이 덜 벌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 면에서 아까 윤리특위 이야기를 해주신 것도 저는 내부에서 계속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특금 의원과 이상직 의원 그리고 윤미향 의원에 대해서도 윤리위에서 자문을 구했고 그 자문의 의견으로 제명하는 게 좋겠다라고 했던 3명의 의원이에요. 그 부분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근데 그 조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실 국민의힘도 뜨뜻미지근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그런 일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어쨌건 이 과정이 처리되는 과정을 보면서 어떤 시민들이 민주당이 좀 안전한 곳으로 변해가고 있구나라고 느껴야 될 텐데 그런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상당히 민주당으로서는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죠. 이미 안희정 전 충남지사, 오고돈 전 부산시장,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그리고 얼마 전에 최강욱 의원의 그 성희롱 발언 상당히 논란이 됐었고요. 그리고 박안주 의원까지. 지금 박안주 의원의 생각, 태도가 박안주 의원이 어떠한 얘기도 안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직접 연락하는 통로가 아니어서 제가 알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근데 아마 문제의 심각성이 되게 크기 때문에 저는 함부로
말을 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동료 의원도 이 사안에 있어서는 유구무원이다. 사실 할 말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좀 지켜보면서 어쨌건 국회 차원의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민주당의 역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어제 나온 언론 보도를 보면 박안주 의원이 법적인 조치를 통해서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겠다라고 일부 기사에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현재까지 그 입장이 박안주 의원의 최신 입장이라고 가정해 본다면 법정 다툼을 통해서 본인의 뭐 무혐의나 무고함을 증명하겠다라는 것 같은데요. 한 정당에서 국회의원을 제명시킬 때 더군다나 3선의 중진 의원을 제명시킬 때 확실한 조사 없이 그런 결정을 내릴 것 같지는 않아서요. 지금 민주당의 사과와 무관하게 당사자라 할 수 있는 박안주 의원은 반성을 하거나 인정하는 모양 같지는 않고요. 아직까지 공개 입장문도 안 나오고 있고 윤리특위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가까이서 경험해 보니까 국회의원들은 본인들의 이익이 걸린 일에는 여야가 참 없는 것 같아요, 따로. 그래서 누가 되었던 국회의원을 제명하는 관례가 생기면 여야 입장에서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뜨뜻미지근한 것도 아주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다만 이처럼 국민적 공분이 생긴 성범죄 문제로 민주당이 먼저 우리는 160석 전원이 박안주 의원이나 윤미향 의원 제명에 동의하겠다고 나온다면 국민의힘이 그걸 어떻게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국회의원들도 나쁜 짓 하면 중간에 의원직 잘린다는 전례를 이참에 확실하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잘못을 먼저 한 민주당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뭐 비대위 전원 의결 등을 통해 이 박안주 의원, 윤미향 의원에 대해서는 국민께 약속을 지키는 차원으로 국회 제명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오늘이라도 선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여당과 야당이 그러한 목소리를 내고 그것이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 국회 윤리특위 또 국회의원 제명 절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윤리특위나 자문위원회 그 권한을 강화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구조로는 여당과 야당이 그쪽에다가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윤리특위나 그 자문위원회에서 우리가 보기에 이 사안은 대단히 심각하다. 스스로 회의를 소집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이럴 수 있는 권한을 줘야 이게 그야말로 강제할 수 있는 것이지 여당과 야당이 그걸 신청을 하고 여당과 야당이 협의하에 국회 본회의에 제명 안건이 올라간다. 그러면 사실상 그동안 법에는 그렇게 돼 있지만 실제로 한 적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필요할 것 같고요. 하나 더 이야기를 들어가 보면 박안주 의원이 어제 SBS 단독 취재 결과죠. 박안주 의원이 이 피해자인 보좌진 A씨 일단 이런 피해가 있다고 알리자 일주일 뒤에 의원 면직을 시도하는 거예요. 의원 면직을 시도하려면 그 당사자의 도장이 있어야 하는데 직인이 있어야 하는데 당사자가 당연히 동의할 리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대리 직인을 찍게 했다. 그래서 나중에 이 피해자에게 문자가 오니까 나는 의원 면직 내가 동의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그게 없던 일이 되고 그러면 박안주 의원이 의원 면직이 아니라 의원이 강제로 이 보좌진을 해임할 수 있는 직권 면직을 시도했다. 그랬더니 피해자 측에서는 나는 이 성폭력에 대한 피해에 대한 사과도 받지 못했고 동시에 이런 면직 처분에 대한 사과도 받지 못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는 내용이 SBS 단독 보도로 나갔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박안주 의원 측 SBS 취재 기자가 계속해서 확인을 위해서 전화를 걸었지만 응답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건 명백한 2차 가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보도를 보면서. 그러니까 사실 성범죄 관련해서 사건이 발생하고 그 사실관계를 따지기 전에 피해자를 고립시키는 조치를 하면서 사실상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조치들이 많이 있어 왔는데 그런 것에 아주 전형처럼 보여집니다. 국회의원의 지위, 힘을 이용했다는 생각이 안 들 수 없는 사안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저는 아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의원직을 면직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형사적으로도 이 부분을 다룰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역시도 저는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안입니다. 예, 이런 민주당 박안주 의원 제명, 성폭력 의혹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에서는 아주 유명한 프로 당구 선수죠. 차유람 씨를 영입을 했어요. 차유람 씨가 영입이 됐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영입이 됐다. 통상적으로 이런 외부 인사 영입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이루어지는데 이번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렸고 당연히 기자들의 질문도 민주당 박안주 의원 제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 있었는데 차유람 선수의 답변 한번 들어볼까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너무 충격적인 일인 것 같고요. 또 제가 여성으로서 또 두 아이를 한국에서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참담하다고 생각이 들고 하루빨리 그에 맞는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앞으로는
뭐 민주당을 뭐 어떤 당이든 뭐든 떠나서 어느 곳에서나 한국에서 더 이상 그런 범죄가 성범죄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뿐입니다. 차유람 선수가 국민의힘에 영입이 됐고 국민의힘 영입 발표를 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박안주 의원 제명 성폭력 의혹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장희찬 단장이 차유람 선수 영입 과정에서 상당히 애를 많이 썼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말이죠. 한 달 정도 예. 이제 만나고 대화하고 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설득이 있었죠. 뭐 권성동 원내대표가 인재 영입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포괄적인 지시를 내렸고요. 차유람 선수 측 의사를 확인하고 나서 이 원내대표와 당 대표에게 보고하니까 다들 깜짝 놀라면서 흔쾌히 동의를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차유람 선수가 우리 당에 오려고 할까라고 했는데 네. 실제로 차유람 선수 같은 경우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출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천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성공적인 정부를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문화체육인이기도 하고 또 여성 사업가이자 워킹맘으로서 국민의힘이 약한 부분, 이 외연을 확장하는 데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기자분들의 질문 같은 경우도 박안주 의원의 성범죄 사건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 세대의 당사자로서 국민의힘에서 국민의 주목을 끌면서 말할 수 있는 젊은 여성 스피커가 사실은 많지 않았거든요. 그런 국민의힘의 부족한 부분을 차유람 선수가 많이 하게 될 것 같고요. 똑같은 말이라도 이 민주당 박안주 의원 비판할 때 30대 여성 스피커가 비판하면 훨씬 더 국민적 동의를 받기가 쉬운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 효과가 오늘 언론의 또 헤드라인을 보니까 이미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서요. 국민의힘 외연 확장에 좀 기여하는 방향으로 영입이 잘 이뤄진 것 같습니다. 차유람 선수가 정치를 할 건 아닙니까? 일단은 당에 기여한다는 뜻이고 당장에 뭐 지방선거 출마는 하지 않을 것이고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당을 위해서 또 성공적인 정부를 위해서 노력을 하다가 추후에 정치에 더 깊게 참여하거나 출마하는가 하는 여부는 지금 결정할 단계는 아니고 본인이 차차 경험을 하면서 뭐 생각하고 선택하시겠죠. 사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준석 대표가 선두에 서서 여성가족부 폐지라든가 이런 공약을 내세우면서 상당히 극명하게 20대, 30대 남성과 여성의 표심이 갈렸다. 당시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2030 여성들의 표가 몰렸다라고 하는 분석이 나왔는데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오히려 2030 여성 세대에서는 더 지지를 받고 있다. 아마 국민의힘에서도 그걸 의식해서 차유람 선수를 영입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차유람 선수가 민주당이 잘못한 부분 지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근데 그것이 민주당에 국한되지 말고 정치 전체를 좋게 만드는 과정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이준석 대표의 성상남 의혹이라든지 아니면 이번에 대통령실 관련해서도 총무비서관으로 임명된 검사가 사실은 과거에 성비위 관련한 문제가 있었다라고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역할을 해서 정치나 정당 자체가 어느 성별에게도 안전한 공간이 만들어지는데 기여해 주셨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예, 방금 그 말씀을 하셨는데 말이죠. 어쨌든 간에 지금 민주당에서는 박안주 의원 그리고 어제 SBS 8시 뉴스에서 강청환 기자가 최광욱 의원의 또 다른 성희롱성 발언이 있었다. 그런 제보가 접수가 됐다.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최광욱 의원은 물론 거기에 대해서 이건 사실이 아니고 날조성 의혹이다라고 반발하고 있긴 합니다만 계속해서 민주당으로서는 얼마나 더 많은 의원들과 관련된 성폭력 의혹이 있는 것인지 보좌진 협의회에서는 그런 얘기까지 했다면서요. 어쩌다 민주당이 이 지경이 됐습니까? 라고 하는 아마 권지웅 비대위원도 전적으로 동의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별것 아니라고 하는 게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실관계를 더 깊이 들어가 보지 못하게 하는 말인데 최강욱 의원이 물론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과가 공식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근데 앞뒤 전후해서 사실은 또 이 문제를 부각하는 것 자체가 되게 불필요한 논란을 만드는 것 같다는 식으로 이야기할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드러난 문제를 정말 잘 처리함으로써 새로운 정당으로 거듭나는 민주당이 되게 하는 게 저희의 아주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사실 이 문제는 말이에요. 지금은 민주당이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입니다만 국민의힘의 전신정당이었던 새누리당 시절에도 오죽하면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또 성폭력과 관련된 의혹이 제기가 됐으면 뭐 성누리당이다라고 하는 그런 비판적인 별명까지 붙지 않았습니까? 이거 사실 정당이 우리 국회의원 정치권이 정말로 국민들에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성폭력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정말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법을 만들겠습니다. 제도를 완비하겠습니다. 그런 일을 해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성폭력을 저지른다.
이건 정말로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는 일이죠. 이게 결국에는 권력과 직결되는 문제인 네. 것 같아요. 권력이 비대해지면 자신도 모르게 거기에 젖어들어서 내가 이 정도는 해도 되겠지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너무나 압도적인 권력을 지난 몇 년 동안 누리다 보니까 뭐 자치단체장이나 국회의원이나 연달아서 이러한 이 성범죄 등을 저지르는 것 같고, 또 국회의원의 보좌관이 또 다른 비서에게 성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국회의원과 이 보좌관 비서실 전체가 피해자를 입막음하려 하고 2차 가해했다는 논란이 바로 김원희 의원실에서 촉발된 것이잖아요. 네. 이후에 여러 가지 지금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권력이 한 곳에 집중되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권력이 있을 때 반드시 그것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앵커님 지적처럼 국회 윤리특위는 너무나 무력한 상황이죠. 이 구성부터 국회 윤리특위의 활동까지 모든 것이 사실상 국회의원들에 의해 결정되다 보니까 독자적이고 뭔가 즉각적인 감찰이 불가능한 시스템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여야 할 거 없이 이거부터 고치겠다, 우리가 철저하게 견제와 감시를 받겠다고 말해야 땅에 떨어진 국민들의 신뢰를 조금이라도 회복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부분 관련해서 하나만 더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제 주변의 젊은 시민들이 국회에 일하지 않더라도 이 부분에 되게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거냐면, 저 문제가 국회에서조차도 제대로 안 다뤄지는데 내가 일하고 있는 공간에서 그렇죠. 비슷한 일이 예, 바로 발생하면 그 부분입니다. 그게 예. 바로잡아질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의 눈으로 저는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가 보기엔 좀 야속하다고 할지언정 아주 정확하게 이 문제를 처리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시청자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실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그 소속 정당에서 얼마나 큰 목소리로 국민에게 약속을 했습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무관용 원칙 1벌 100개 저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시청자분들께서도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두 정당이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민주당은 어제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시간에 저도 이렇게 전망을 해드렸습니다만, 소속 의원의 성폭력 의혹으로 제명하고 상당히 비판을 받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역공에 나설 것이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도 성 문제와 관련된 뭔가 잘못을 저질렀다, 성상납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드렸었는데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이 오늘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는 성상납과 증거인멸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징계 절차를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그나마 수술 중이지만 국민의힘은 지금도 숨기는 중입니다. 국민의힘은 우선 이준석 당대표를 징계하십시오. 그리고 민주당과 같은 수술을 개시해야 합니다. 최소한 그 정도 조치는 해야 민주당을 비판할 자격이 있습니다. 네. 정치의 속성이 바로 이런 것이니까 민주당은 어쨌든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자유롭습니까? 라고 문제 제기를 하는 건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긴 할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와 관련된 저 문제가 도대체 뭐 윤리특위에서 뭔가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결과는 알려지는 게 없고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일단 그 부분 제가 설명드리기 네. 앞서서요.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 너무나 기성 정치인스러워서 상당히 실망스럽네요. 온몸에 오물을 뒤집어 쓰고 악취를 풀풀 풍기면서 상대방을 가리켜서 너도 땀냄새 나는데 왜 안 씻어? 라고 말하는 꼴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N번방 추적단의 공로로 이 더불어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이 된 분이 소속 중진 의원의 성범죄 앞에서 할 수 있는 말인지, 더불어 N번방의 범죄부터 먼저 발본 생각해야 된다. 이 기성 정치인 때가 벌써 타선 안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예. 윤리 관련해서는 제가 당내외 상황을 파악해 보니까 지금 뭐 일부 시민단체 등이 이준석 대표를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경찰에서 수사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당 대표실에도 경찰의 수사에 협조해서 사실관계를 다 밝혔고요. 이 상황에서 윤리위가 먼저 열리게 되면 수사기관의 결론과 다른 결론을 내릴 우려가 있습니다. 만에 하나 윤리위에서 이게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판정을 내려버리면, 그러면 대한민국 경찰의 결론보다 이 정당 윤리위의 결정이 더 우선시돼야 되는 것인가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수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를 윤리위가 조금 지켜봐야 되는데요. 이게 더불어민주당의 여러 가지 성범죄와 다른 것은 지금 뭐 안희정 전 지사나 박원순 전 시장, 오거돈 전 시장, 또 박안주 의원 같은 경우는 피해자가 명확하지 않습니까? 피해자가 명확히 나와서 본인의 피해 사실에 대해서 호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 결과 이전에도 정당의 판단이 가능했지만, 이준석 대표와 관련된 것은 지금 피해자도 없고 뚜렷하게
어떤 증거나 증인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의 주장이 지금 교착 상태에 머무르고 있거든요. 이 상태에서 수사기관의 수사 결론보다 정당 윤리위가 앞서서 나설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윤리위 측에서도 수사가 어떤 식으로 1차 결과로 종결되는지를 조금 지켜보고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다. 거기에 따른 차이점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권지웅 비대위원이 장해찬 단장이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 상당히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부분은 그렇게 뭐 기성정치인이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사실은 비대위원장, 그러니까 당대표격인 비대위원장이 긴급 기자회견까지 해서 사과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사과가 아니라 조치로서 거기에 대해서 답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추가로 계속 사과하는 게 핵심이라기보다 얼마나 신속하게 이 문제를 조치할 것인가가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과제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그렇게 진행을 한다 손 치더라도 저는 여전히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혹이 있다고 하면 그걸 지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야기 들으면서 좀 납득이 안 되긴 했는데요. 사실이 아니길 바라지만 만약에 성상납을 받고 증거인멸을 했다는 게 사실이라고 하면 그것을 인지한 채로도 계속 당대표의 지위를 유지시켜준 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사기관의 수사를 기다렸다는 명목으로 그 지위를 유지시켜준 것을 나중에 어떻게 대답하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사실 궁금하긴 합니다. 자, 사실 그 부분에서 말이죠. 제가 궁금했던 게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이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힘도 뭐 정말로 고민이 깊을 것 같은데 통상적으로 이런 상황,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되면은 할 수 있는 일종의 조치라고 할까요? 그게 당원권 정지란 말이죠. 당원권을 정지해서 그래서 소명이 돼서 무혐의다라고 하면은 당원권이 회복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고 한다면 거기에 걸맞는 징계 조치가 내려지게 되는 것인데 지금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하는 대표라고 하는 어떤 특수성이 있어서 국민의힘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여배우 김부선 씨와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피해자까지 특정된 상황에서 김부선 씨가 피해를 호소하는데 이재명 후보는 멀쩡하게 대선 나왔고 지금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또 재보궐선거에 또 나오잖아요. 인 피해 사실 여부가 확정될 때까지 이재명 후보의 당원권 정지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적어도 이 이준석 대표와 관련된 의혹은 저도 이 사건을 제가 법조인도 아니고 들여다본 것도 아니라서 결과가 어떻게 날지 예단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피해자가 내가 이런 피해를 입었다라고 등장한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수많은 성범죄나 당장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사안과도 차별점이 있는 거죠. 만약 피해자가 나왔고 그 피해를 주장하는 상황이라면 저도 아무리 당대표건 뭐 또 다른 직위건 간에 당원권을 정지하고 수사기관 결정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맞다고 봅니다만 사안이 다르기 때문에 그럼 제가 마음 먹고 10년 전에 누구랑 어디서 술 먹었다고 문서 쓰고 몇 가지 주장하면 민주당 비대위원 전원, 국회의원 전원 저는 당원권 정지 한 하루 안에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무엇보다 자당의 중진 의원이 성범죄 혐의로 더군다나 권력관계에서 약자에 해당하는 보좌진에게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제명된 상황에서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이 해야 될 말은 남의 당 대표 발목 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박안주 의원에 대한 그리고 대선 전에 약속한 윤미향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셔야 젊은 비대위원장다운 것이지 이것도 서로 간의 비난 게임, 핑퐁 게임으로 옮겨가겠다는 것은 그건 윤호중 비대위원장 같은 분이 하셔야 되는 거죠. 자, 권지웅 비대위원에게도 똑같이 발언 기회 드릴게요. 네, 저는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 사안이 그냥 어떤 시민단체 고발로만 존재한 게 아니라 국민의힘 윤리위에서 만장일치로 조사해야 된다고 할 만큼 중하게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상황에서도 다른 즉각적 조치를 하지 않은 채로 당대표의 지위를 유지시켜준다고 하는 게 의아하다는 것이고요.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사실 사법적으로 혐의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동등하게 보고 다룰 일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왜 이재명 후보는 아직까지도 그 여배우를 고소하지 않죠? 예, 알겠습니다. 그거야 지금 뭐 저희가 본인의 이야기하는 내용은 판단이니까요. 아니니까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도 지금 그 강용석 경기도지사 무소속 후보인가요? 예, 지금 상당히 그 토론도 원래 텔레비전 토론도 원래 처음에는 아니었다가 이의 제기를 해서 가처분 신청이 내서 받아들여져서 지금 또 토론에 참가를 했고 어제 아마 토론이 이루어졌던 것 같은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앞으로 또 김은혜 후보와의 뭐 단일화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글쎄요. 제가 경기도지사 캠프에 몸담고 있지는 않아서요. 다만 중요한 것은 이번에 다른 지역도 지역이지만 경기도를 탈환해야 대선 이후에 정권 교체에 좀 방점이 찍힌다라고 많은 국민들께서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어느 후보가 되었건 어느 캠프가 되었건 자신의 어떤 당리당략적 이익을 내세우기보다는 경기도 승리를 위해서 먼저 이 보수 진영 아니겠습니까? 먼저 희생하고 헌신하는 결단을 내려주는 쪽이 국민들에게 그리고 나아가서 보수 진영 지지자들에게 더 큰 박수를 받지 않을까 하는 정도의 생각만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준석 대표와 관련된 문제를 또 공개적으로 제기한 사람이 강용석 무소속 후보이기 때문에 단일화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또 그것이 이준석 대표 문제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을 것 같고요.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